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하면서 집행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에 걸쳐서 줄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부터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까지 하나같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헌재가 지금까지 결정을 한 탄핵 사건은 하나같이 모두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9번의 탄핵 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불했는지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하고 명확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엇이 캥기는지 답변을 미루다가 연도별 집행액 수준의 뜬구름 잡는 수치만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강행할 때마다 정당한 탄핵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사무처는 무엇이 두려워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예산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역에 세부 내역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출신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있는 국회 사무처는 소추 대리인 선임 비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인단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사실상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공감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탄핵 심판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그리고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등 돌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가 충실한 답변을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기사에 났던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탄핵 심판에 국회에서 제출한 29건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회가 제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액 4억 6천만 원만 사용된 것, 그것만 알려주고 다른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명하게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사무처나 법사위가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왜 못 주는지 근거로 제시한 건가요? 제가 언론과 그다음에 헌재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리인 선임된 내역들을 대략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정 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변호사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 중복해서 선임됐는지, 예를 들면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법인이나 한 변호사만 선임된 게 아니라 중복돼서 선임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선임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리인들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선임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들께서 여러 의혹들, 의심들을 갖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탄핵 심판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적어도 중립적이고 그래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법률에 따라서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인들이 선임되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변호사들, 대리인들만 선임한다면 저는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별개건이긴 네. 한데요. 이따가 의원총회 예정인데 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좀 어떠한 내용들을 좀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석방되셨습니다. 민주당도 이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큰 영향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뭐 비상의총을 열거나 여러 집단 행동 등에 대한 방침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로 인해서 저는 구속 취소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계속 구속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저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 의미입니다.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고 내란죄로 공소 제기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가 그동안 만들어낸 모든 증거 기록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져다 쓰고자 하는 헌재의 그 증거 기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탄핵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도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겉으로는 말로는 그건 구속 취소고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다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하고 다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탄핵 심판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구속 취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응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재의 저런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그런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말부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해 왔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장애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이신가요?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는 오늘 의총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취소 그리고 그것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법률적 의미 그리고 그동안 헌재가 잘못 재판해 왔던 것들 방어권을 침해 왔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을 그리고 강력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